안녕하세요 여러분, 개편입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렸었죠? 상가 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약속대로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상가든 월세든 원룸이든 뭐 전세든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계약에만 특약사항으로라도 적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미리 문제 될 만한 것들을 꼼꼼하게 다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내 권리금 받을 수 있는 최소 3개월 정도는 기간을 보장을 해주겠다. 대신 월세는 계속 내면서, 아니면 2년 계약하고 만약 폐점을 할 경우에 철거할 시간을 뭐 한 달 정도 프리로, 렌트 프리로 주겠다,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뭘 해달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 다 포함을 하시고, 나는 편의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 앞에 한 자리 정도는 내가 고정으로 댈 수 있게 해달라, 혹시나 다른 사람이 차 대려고 하면 건물주께서 막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막상 계약할 때 내가 이런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되지 않을까, 거래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혹시나 너무 깐깐한 사람으로 비춰져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이에요. 일단 이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협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을 하거나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들어줄 게 있으면 오케이 하고 계약을 하겠고, 아니다 싶으면은 말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보통 건물주 입장에서 뭐 원상복구라든지 월세를 몇 달간 안 내면은 강제로 뺀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을 건물주 입장에서 대부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겠죠. 주변에서도 보면 건물주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1주 2주 만에 벌써부터 사이가 틀어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상태로 어떻게 2년을 더 장사를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죠. 하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약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작성을 하셔라. 조급해 하지 마시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가 끊기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했죠? 뭐였더라? 건물주 입장에서도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세무님께서 어느 정도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에도 들어간 사항이 아닌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간적인 도리로는 해주는 게 맞는데, 해주자니 나한테 또 손해가 오고, 또 해주자니 다른 호실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든 세무님 입장에서든 충분히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하고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종종 되는데, 미리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아무 조율 없이, 협의 없이 그냥 자리가 괜찮다고 해서 덜컥 들어가시거나, 또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서 덜컥 사인을 해버리거나 하시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문제는 괜찮겠지 뭐, 좋게 하면 되지, 이 부분에서 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착하지. 1대1로 만나면 다 착해요. 하지만 막상 나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나한테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 같을 때는 아무래도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처음에 들어갈 때 아니면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로 세네님과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 전에 에어컨을 저쪽에다 달아도 되겠냐, 실외기는 저쪽에 해도 되겠냐, 나는 냉장고를 들여놓을 건데 좀 소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옆방에 계신 분한테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바닥을 타일을 새로 깔고 싶은데 여기 타일을 보관을 해놔야 되냐 아니면 버려도 되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협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형광등도 지금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달고 싶은데 새로 달아도 되는지, 또 벽에 여기쯤에 벽걸이를 걸고 싶어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괜찮을지, 간판을 이쪽에도 달고 이쪽에 입식 간판을 세우고 싶은데 해도 될런지 등등, 실제 내가 장사하면서 혹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유 그럼요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다 하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근데 나중에 말이 바뀌니까 문제인 거죠. 100%는 아니지만 막상 계약할 때는 건물주 입장에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정도가 심하네, 이건 처음에 얘기 안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이 정도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공격적인 말투로 여기 뭐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다 지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인을 하겠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에 구멍을 좀 뚫어도 될까요? 바닥 타일을 재질을 좀 제가 거칠은 걸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좀 해도 될까요? 타일 하고서 만약 제가 나가더라도 나중에 폐점할 때 요거는 이쁘니까 철거 안 해도 괜찮겠죠? 이거 계약서에 다 내용 포함해도 괜찮겠죠? 혹시나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기분 안 나쁘게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말뿐이 아니고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아 그래? 저쪽에서 이렇게 정확히 하길 원하면 나도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되겠다 하면서 서로 미리 문제될 만한 것들을 협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다툴 일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계약서에 실행을 옮기시는 분들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 정도 되는, 잠깐 물 좀 마시고. 그리고 보증금이 팔이 아프네. 팔 좀 받칠게요 여기다. 팔이 아파.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되고 3000만원 4000만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등기를 떼서 보셔야 됩니다.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주소지를 검색하면 그 건물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등기를 뗄 수가 있거든요. 1000원인가 결제하시면 돼요. 그 정도 아깝지 않잖아요. 귀찮더라도 꼭 근저당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남들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팩트는 내가 직접 알아봐야 돼요. 혹시나 근저당이 좀 과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명이 좀 걸려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고,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저당이 안 잡혀 있는 건물일수록, 부동산일수록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 부분 염두를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월세를 만약에 깎는다고 말씀을 하실 때 부동산을 끼고 하면 알아서 중간에서 협의점을 찾아줍니다. 뭐 부동산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짜고서 세느님들한테 뭐 사기를 친다, 눈탱이를 친다, 이런 거는 저는 잘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똑같이 세느님들도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기 때문에 뭐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를 자주 하는 건물주하고 친하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주 편을 두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여러 군데 부동산 사장님들 다 그래요. 중간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거 다 하면은 뭐. 와, 그리고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층이 카페거든요. 지금 낮 4시 정도 됩니다. 30명 이상이 왔어요. 단체 손님으로. 와, 부럽네요 진짜. 우리는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까지 했어. 까먹었네. 3층 계산하신다고 까먹었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따로 뭐 암암리에 거래가 있고 뒷거래가 있고 이런 건 없으니까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고 너무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시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찾는 거는 좋지만 의심은 안 하셨으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간 조율을 부동산에서 해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월세 액수가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하셔도 돼요.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던 거는 보증금 2천에 100만원이다 만약에. 근데 나는 이 정도면은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조율이 돼요. 아주 큰 건물 아니고서는 깡패 같은 입지에 있지 않고서는 충분히 다 조율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뭐 권리금 부분이라든지, 이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권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뭐 얘기하다 말았지? 약을 좀 센 거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요즘에 오락가락 하네요. 월세 깎는 거. 그 월세가 너무 부당하게 높다. 근데 저기는 자리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보증금을 1000만원을 더 주고 월세 10만원 깎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고, 보증금 자금이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보증금 500이나 1000 이 정도로 하고 월세를 10만원 20만원 더 올린다든지, 다 우리 일반적인 건물들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상가로 전세를 구하셔도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에 전세로 하실 경우에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보통 10평, 15평, 20평 뭐 이 정도 매장들은 전세가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월세 걱정 없고,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그럼 월세 걱정 없이 관리비만 내고 들어가도 되고, 종종 사용되는 방법들이 이 아이템이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를 때 있잖아요. 신규 창업 같은 경우에 1년 계약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폐업이 줄을 이으는 상황에서는 1년치 월세랑 관리비를 그냥 몽땅 한 방에 내고 딱 1년만 쓰기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 요즘에 제일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눈깔 젤리. 초등학생들 이거 엄청 많이 사갑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 중간 어느 지점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항상 계약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처음에 좀 깐깐한 사람이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원하시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콕콕 짚어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시설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물이 잘 빠지는지, 하다못해 화장실 물 잘 내려가는지, 따뜻한 물 잘 나오는지, 전기 불 잘 들어오는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해가 쨍쨍 뜨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럴 때 좀 방문을 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자 있는 경우가 많은 건물들에서 있거든요. 일반적인 날씨에는 발생이 안 됩니다. 꼭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영하 20도 정도 내려갈 때 동파가 되거나 문이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린다든가 막 이런 경우 생기면 별거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거든요. 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상가 구할 때 주의할 점, 조금 더 폭넓게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